자, 안녕하세요. 또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강의에서는 세 개의 좌표계에서 구좌표계, 원통좌표계, 또 직각좌표계에서 미분, 미소 길이, 또 미소 면적, 또 미소 최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개념은 이제 전자기학 통틀어서 아주 이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선적분, 면적분, 최적적분. 지난 시간에 원통 조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벡터 미분 적분이 아니고 그냥 스케일러 미분 적분, 다중적분 하는 그런 개념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선적분, 면적분, 최적적분을 벡터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적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정적분 개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A에서 B, fx, dx 했을 때 이것은 x축을 따라서 x축이라는 직선을 따라서 함수 fx, 스케일러 함수를 적분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적분을 벡터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A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 적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임의의 모양의 그런 이제 커브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벡터량이 이 정해져 있다 합시다. 벡터 A 벡터가 이것을 A 벡터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죠. 시작점이 A라고 해서. 근데 시작점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small a, small b로 표시를 할까요? small a에서 small b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작점과 끝점도 small a에서 b까지, small a에서 b까지, 혹은 이 커브를 C라는 커브다 했을 때 C라는 커브 상에서 C라는 임의의 곡선 상에서 어떤 적분을 하느냐? 보통은 A 벡터와 BL 벡터를 내적을 취한 이런 적분을 많이 우리가 이제 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Y, Z 혹은 원통좌표계에서는 뭐예요? 로, 파이, G로 표현되죠. 같은 양이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벡터 좌표 변환도 해보고 했어요. 혹은 또 구좌표계에서는 R, 시타, 파이 같은 벡터를 여러 좌표계에서 다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벡터가 공간의 함수일 때, 즉 벡터가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어디에나 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 장이다, 벡터 필드라고 그래요. 벡터 필드다. 그래서 필드 하면 장이다 이런 얘기가 장 할 때는 공간상에 퍼져 있다, 임의의 모든 점에 다 있다 이런 의미를 필드라고 그래요. 벡터가 다 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여러분들 중력장이잖아요.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매스, 질량이 있는 그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질량 중심적으로 뭐가 있어요?
gravitational field, 중력장이 있죠. 그래서 이 중력장이라는 것은 질량 m이 있으면은 우주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이 중력장의 세기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지만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매스 m이 있으면 이 매스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이 만드는 중력장은 우주 공간의 전체가 다 있다 이거예요. 또 미리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전하라는 것을 배워요. 전하. 중력장을 만드는 것은 질량이에요. 질량. 전기장, 자기장 만드는 것은 또 전하예요. 전하가 있어요. 전기를 띤 어떤 이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 전하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 E 필드라고 보통 표시해요. 이 E 필드가 전체 우주 공간에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벡터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다 있을 때 이 선 조각을 따라서 A 벡터와 DL 벡터를 내적을 취한 것을 이 선을 따라서 다 적분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이 F 힘 어떤 힘에다가 DL 벡터 이렇게 내적을 취하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그 힘 F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보통 붙이죠. 힘 F에 대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안 붙이면 이제 그 힘이 한 일이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이 F라는 힘이 있을 때 DL만큼 움직였을 때 해주는 일의 양. 그래서 이 일양이라고 하죠. 일양을 구하는 것은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중력장에서 에너지, 수력발전소, 저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죠. 뭔가 이제 일을 해요. 물이 일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또 전기장이 있는 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하를 움직일 때는 어떤 일을 해주든지 혹은 또 일을 받든지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따지는 것은 우리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와 움직이는 양, 변이량 이걸 내적을 취해서 어떤 경로, 임의의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만약에 A 벡터가 힘이라면 그 힘이 한 일의 양 이게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C라고 붙이면 이 C를 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적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이기로 해요. 적분에 동그라미가 붙으면은 이 C라는 곡선이 폐곡선이다, 닫힌 곡선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C라는 곡선이 시작점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이것을 표시할 때 이 선을 따라서 이런 적분을 할 때는 동그라미를 쳐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C A 벡터 DL 벡터. 그래서 이게 붙으면은 폐곡선이다, closed line이다 이게요. 폐곡선에서 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각조각 구해야겠네. 조각조각 구해서 A 벡터가 이 조각에서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방향이 좀 바뀌고 또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 위치에서 A 벡터를 구해가지고 DL 벡터와 내적을 취해서 다 더하는 과정이다. 쉽지 않은 작업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분을
선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A 벡터와 DS 벡터 이런 내적을 A 벡터와 DS 벡터 내적을 취해서 어떤 surface 면에서 구하는 그런 또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전자기학에서. 그래서 어떤 면이 있다. 이제는 면이에요. 면. S라는 면이 있어. 이 면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곡면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A 벡터가 이 면에서 다 정의가 돼 있다 이거야. A 벡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DS 벡터도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이거 우리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서 연습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조각이 있을 때 이 조각에서 A 벡터와 DS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그걸 전체 서페이스에 대해서 더해주는 이것을 서페이스 적분이다, 인테그랄이다, 면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개념이고, 특별히 이제 이런 형태를 이 psi라는 개념으로도 써요. psi. 그래서 A 벡터, DS 벡터. 그래서 이것을 플럭스, 어떤 플럭스 하면은 이제 다발, 선다발 뭐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선다발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정기장 이야기하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분도 마찬가지로 이 닫힌 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닫힌 면. 이렇게 서페이스 인테그랄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 S라는 면이 닫힌 면이다. 닫힌 면이라는 것은 열린 면이, 열린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농구공 같은 경우 닫혀 있죠. 닫혀 있어요. 그런 면을 닫힌 면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 서피스에서 면적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적분은 이제 볼륨 인테그랄이라고 그래요. 최적적분은 이 dv를 더하는데 앞에 이제 어떤 스케일러 함수가 붙어 있는 경우예요. 가장 많은 경우가 rho dv야. 그래서 rho라는 것은 이제 보통 밀도예요. 밀도. 여러분들 밀도를 모든 최적에 대해서 어떤 최적에 대해서 다 더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사람 몸무게를 체중계 위로 올라가면 전체 몸무게가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조각 내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내면은 어떤 조각은 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은 뭐 비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은 근육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뼈는 무겁죠. 그다음에 지방 조직은 가벼워요. 그래서 이 로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밀도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이 밀도 분포는 그 부분이 뼈냐 지방이냐 뭐 근육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걸 최적적분을 해주면 전체 체중이 나오겠죠. 전체 체중이 나오겠어요. 뭐 이런 걸 구할 때 3차원 최적적분을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더 이제 확고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의 2번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 선적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제 3의 2번을 보니까요.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다 1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로가 1, 2, 3, 4 해가지고 자, 이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원점으로 갔다가 원점에서 Y축 방향으로 또 갔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가 또 사선 방향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폐경로죠. 닫힌 경로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각져 있을 때 이렇게 각져 있을 때는 적분하는 것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좋아요. 쪼개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직선을 1번 경로, 두 번째를 2번 경로, 그리고 3번 경로, 마지막을 4번 경로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희한한 모양에서 F 벡터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자, 벡터 필드야. 벡터 필드라는 소리는 공간의 이제 함수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x 제곱 ax 벡터 마이너스 xg의 ay 벡터 그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의 ag 벡터 이런 이제 벡터 필드가 있다. 벡터 장이 있다. 이 폐경로를 따라서 f 벡터의 순환을 구해봐라. f 벡터의 순환한 것은 이렇게 뱅글 돌아서 선적분을 구해봐라 하는 의미야. 선적분. C라는 클로즈 서피스에서 f 벡터, dl 벡터 이렇게 선적분을 구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적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적분도 잘 알고 있는 fx 적분할 때 이렇게 구간을 A에서 B 이걸 구해라 했을 때 fx dx 이걸 구간을 쪼개면 가운데 C, D를 둔다. 그러면은 적분을 A에서 C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B까지 이렇게 쪼개서 해도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적분 수학 시간에 충분히 연습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선적분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해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분을 1번에서 하고 2번에서 하고 3번에서 하고 4번에서 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자 이거예요. 조각조각 내서 특히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각져 있을 때 그때는 조각조각 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1번 선에서 해봅시다. 자, 1번 선은 x축을 따라서 가네요. 그러니까 dl 벡터는 yg로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x에 대해서만 바뀌어요. 그리고 방향은 ax 벡터. 예? 여러분들 여기서 저건 마이너스 축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dx, ax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계산을 저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적분을 우리가 경로를 시작점과 끝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x방향으로 변한다 하는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dx가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마이너스 dx, ax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dl 벡터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f 벡터를 구해보면 이것은 지금 선상에서는 뭐야? x축, y축, z축 해서 선에서는 선상에서는 y가 0인 점이죠. 선상에서는 y도 0이고 g도 0이네요. y도 0이고 g도 0이고 그리고 x만 변하는 값을 가지니까
이 f 벡터는 y도 0이고 g도 0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남네요. 이것만. 그러니까 x제곱 ax 벡터 이것만 남네. 이것만. 그래서 인테그랄 f dl 이걸 구해보면 f가 x제곱 ax 벡터 내죠. 그 다음에 dl 벡터는 dx ax 벡터 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거 x제곱 dx 그다음에 ax 벡터 내져가면 1이 되고 스케일러 양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러 적분으로 이제 변했네요. 이것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자, 시작점에서 x 값이 얼마입니까? 시작점이 x 값이 1이에요. 끝점은 0이에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여러분들 잘 define 해줘야겠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 x 3승 1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 값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같은 요령으로 2번 선을 해봐요. 자, 2번 선에서 dl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선에서 dl 벡터는 y축 방향으로 가죠?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dy의 a y 벡터 이렇게 되죠. dy a y 벡터. 그 다음 2번 선에서는 y축으로 변하면서 이 선상에서 보니까 x값은 0, g값은 0이네요. 그 x값은 0, g값은 0이야. 거기서 f벡터를 대입을 해보면 x가 0, g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y제곱 ag 벡터. 그러니까 f벡터와 dl 벡터 내져가면 마이너스 yg, ag 내죠. 그 다음에 dy, ay 벡터 내죠. ag, ay 내져가면 서로 직교 상태네요. 0이 되네. 0. 그러니까 인테그랄 fdl 2번 선에서는 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3번 선. 3번 선은 이제 비스듬하게 가는데, 자, 3번 선에서는 y가 고정이 돼 있죠. y가 일정한 면이야. y가 일정한 면이고 x축 방향으로도 변하고 g축 방향으로도 변해요. 그러니까 dl 벡터는 x축 방향으로도 변하고 g축 방향으로도 변하는 이런 꼴로 여러분들이 써줄 줄 알아야겠다 이거야. 자, 이게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면에서는 y가 얼마예요? y가 1인 면이네요. 이 면에서 y는 1인 면이야. y는 1인 면. 평면이잖아요. y 콜 1을 대입하면 f벡터는 x제곱 ax 마이너스 xg ay 마이너스 ag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자, 이게 이제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 이 직선은 지금 yg 평면상에서 xg 평면상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g축, x축 이렇게 있다면은 선이 저 끝 시작에서 선이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g축. x가 증가하면 g도 증가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은 저 직선의 3번 직선의 방정식은 선의 방정식이 g는 x 이렇게 되네요. g는 x. g하고 x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g하고 x가. 여기서 보니까 dg는 dx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dg는 dx다. 그러니까 dl 벡터는 x로 통일을 해버리자. 그럼 dx의 ax 벡터, dg는 dx하고 같다. ag 벡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f 벡터와 dl 벡터 내적을 취하면 x제곱 ax 마이너스 xg ay 마이너스 ag 내적 dx ax
dx ag 이런 내적이란 말이에요. 자, 내적은 분배 법칙 성립했어요. 이렇게 내적 취하면 ax, ax1이 돼서 x제곱 dx. 자, 이렇게 하면 ax, ag 내적 취하면 0이죠. 직각이니까 ay, ax 0, ay, ag 0, ag, ax 0, ag, ag 1 그러니까 마이너스 dx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x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인테그랄 fdl은 자 3번 선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 dx인데 x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시작점에서는 x가 0, 끝점에서는 x가 1이네요. 시작점에서는 0, 끝점에서는 1. 그러니까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 0에서 1. 그러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소리네. 그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마지막 4번 선 또 해볼 수 있겠죠. 같은 요령으로. 자, 4번 선은 x 이퀄 1 평면에 있네요. 4번 선에서는 x 이퀄 1인 평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f 벡터는 1을 대입하면 ax 마이너스 g ay 마이너스 y 스퀘어의 a g 벡터 이렇게 주어지죠. 자, 저기서 dl 벡터는 저기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x는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y와 g 방향으로만 바뀌죠. 그러니까 dy의 ay 벡터, dg의 ag 벡터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또 저기도 선의 방정식을 봐요. 이 선의 방정식을 보면 이것은 이제 선의 방정식이 y와 g축상에서 보면 y와 g축상에서 보면 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y는 g인 이런 선의 방정식이네. 그래서 여기서 g를 없애버립시다. 그럼 dy의 ay 벡터, dy의 ag 벡터 이 되죠. 그래서 f 벡터, dl 벡터 내적을 아까와 같은 요령을 해보세요. 그러면 ay 벡터만 살아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g dy 또 g만 살아남으면 마이너스 y 자승 dy. 그래서 g를 없애버리면 g는 y니까 마이너스 y dy 마이너스 y 자승 d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적분을 하면 자 인테그랄 fdl을 하면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제곱에 dy y의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시작점 y는 1이죠. 1에서 시작해서 끝점에서는 y가 0이 됩니다. 0. 1에서 0. 이 적분해주면 되겠다. 이 적분을 해보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6분의 5가 나옵니다. 6분의 5.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다 더한 값이 전체 선적분 값이 되겠다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6분의 1.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선적분 뭐 별거 아닌 선적분인데 계산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적분은 함수에서 뭐 x에 관한 적분 그런 적분만 여러분 해왔단 말이지. 근데 우리 전자기하학에서는 이제 경로가 주어져야 되고 그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잘 머릿속에 그리면서 작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헷갈리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연습 문제 3의 2번은 이 원통좌표계에서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요령으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의 4절로 넘어갑시다. 3의 4절에서는 델 오퍼레이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전자기하학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퍼레이터 혹은 여러분들 수학에서 연산자라고 배웠어요. 연산자. 어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나 이렇게 연산을 하겠다 해서 미리 기호를 정해놓고 조금 수학적으로 좀 편하게 쓰자 하는 그런 기호를 연산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전자기하학에서는 이 델타, 이거 델타라고 있죠? 델타. 이거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써요.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델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 불러요. 델 연산자다. 그래서 델 연산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방향으로 편미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건 이제 미분 연산자예요. 미분 연산자에다가 ax 벡터. 그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벡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g 벡터. 이걸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매번 복잡하니까 공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이걸 역삼각형 모양으로서 델로 그냥 표시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델 f라는 어떤 이제 스케일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델 f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연산자 그대로 써줘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벡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벡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g 벡터에 f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거야.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마치 스케일러 양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러 양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 분배가. 스케일러까지 스케일러끼리 곱하면 라운드 x의 라운드에다가 f를 곱한다. 그럼 미분이 된다 이거야. f 방향으로 편미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의 ay 벡터, 그다음에 라운드 g분의 라운드 f의 ag 벡터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자가 우리 이 스케일러 함수에 대해서 이런 연산자를 쓰는 것을 우리 f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울기, 그레디언트다. 이 그레디언트는 바로 뒷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연산자를 이거 이제 벡터량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a라는 벡터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방 배우지만 발산이라고 배워요. 뭐에? a 벡터의 발산이다. 발산이다.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이버전스다. 이것도 연산자로만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자 이런 좌표기를 한번 써봅시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내죠. a 벡터는 ax 성분, ay 성분, ag 성분 이렇게 한다면 자 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각각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g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서 했죠.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g 이리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델 연산자하고 벡터장과 저렇게 내적 취하면은 스케일러 양이 되죠. 이 스케일러 양을 발산이다 하고 앞으로 우리 전자기하학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에 또 이 연산자를 델 연산자에다가 A 벡터를 이렇게 크로스할 수도 있어요. 크로스. 그래서 이것을 회전이다. 이 벡터의 회전이다. A 벡터 회전이다. 혹은 컬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인 경우는 AX 벡터, AY 벡터, AG 벡터. 그다음에 라운드 X분의 이걸 벡터로 보면 먼저 나오죠. 라운드 I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X, AY, AG.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AX 자 이렇게 행렬식이죠. 이 행과 열을 제해서 이거 빼기 이거 하죠. 이거 빼기 이거. 그러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G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Y 플러스 AY 벡터. 그럼 AY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하고 순서를 바꿔서 이거 빼기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요.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X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G 플러스 AG 벡터. 또 AG가 포함된 걸 이렇게 하면 다시 순서를 바꿔서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X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벡터 회전 계산량이 이제 아주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장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연습을 좀 해봤는데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델 연산자가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도 정의가 됩니다. 델 연산자를 원통좌표계에서는 저도 잘 못 외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A 로 벡터 플러스 로분의 1 라운드 5분의 라운드 A 5 벡터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 G 벡터. 이게 원통좌표계고 구좌표계에서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A R 벡터 플러스 R분의 1 라운드 시타분의 라운드 A 시타 벡터 R 사인 시타분의 1 라운드 5분의 라운드 A 5 벡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정한 좀 룰이 보이죠? 그래서 이 직각좌표계에서는 원래 X, Y, G 그 움직인 양만큼 길이로 나타났죠. 로 방향으로는 그대로, 파이 방향으로는 로 D 파이였잖아요. 로 라운드 파이. G 방향은 그대로. 뭐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또 부좌표계에서는 R 방향은 그대로, 시타 방향은 R D 세타였죠. 그다음에 파이 방향은 R 사인 시타 D 파이였어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도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 연산자는 아주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러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를 해야겠어요. 스케일러 함수의 기울기 혹은 경사라고 합니다. 혹은 경사 혹은 그레디언트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경사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사. 경사각이 10도다. 10도 하면 좀 뭐 숨 차지면 올라갈 수 있죠. 경사각이 30도다. 굉장히 30도면 급한 경사예요. 여러분들 산에 등산할 때 30도 경사면 굉장히 큰 경사예요. 경사각이 45도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절벽 같아요.
스키장에서 제일 고난도 코스가 경사각이 아마 45도가 안 될 거예요. 경사각이 90도다 하면은 직각으로 서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경사가 크다 작다, 경사가 0이다 평평하다, 경사가 작다, 경사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경사가 크기가 있죠. 경사가 크다 하는 소리는 급하게 변한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근데 경사가 방향이 또 있죠. 방향이. 여러분들 이 경사 계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사라는 것은 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경사는 기본적으로 벡터량이다 이거예요. 벡터량,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등고선을 이해하는 게 아주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 등고선은 뭐 등산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거 보면 저희 산의 정점이다, 제일 높은 곳이다. 그러면은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은 경사가 아주 심한 방향이구나 하는 걸 요 등고선만 봐도 알죠. 반면에 이쪽 동남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좀 느슨하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사라고 할 때 이걸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경사의 방향이, 경사는 제일 함수값이, 즉 높이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이에요. 즉 등고선의 직각인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에 있다 하면은 경사는 작아요. 경사는 작아. 근데 방향은 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이다. 이 점에서도 경사는 작은데 바로 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여기서는 경사가 커요. 경사가 커. 벡터로 표시하면 여기는 작은 벡터, 여기는 큰 벡터. 방향은 동쪽 방향이다. 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스케일러 함수다. fxy다. 2차원 함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이 함수다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만약에 이게 3차원이다 하면은 xy지, 3차원이다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가 힘들죠. 위치에 따라서 함수값이 커지는데 그림 그릴 수가 없죠. 3차원 공간상에 어떤 값이 막 있는데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차원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것을 3차원으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레이던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경사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벡터량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경사는 우리 전자기하학에서는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이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따질 때 이걸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중력장의 위치 에너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높은 곳에 위치 에너지가 크고 낮은 곳 위치 에너지가 작아요. 그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질량이 있으면은 놔두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방향이 어디로 가요? 수직으로 떨어져요.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그레디언트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 포텐셜이 제일 급하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요. 즉 경사가 가장 급하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래요. 전기장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포텐셜 함수, 위치 에너지 함수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기장의 포텐셜 함수는 V로 표시합니다. V. 전기장에서 포텐셜 함수는 이 볼트예요. 단위가 볼트.
여러분들 1V, 10V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가 높이 함수야. H, 높이 함수. 여러분들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 함수의 크기 어느 정도 알지? 1m 위치 에너지. 1m 높이에서 여러분 뚝 뛰어내리면 뭐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10m. 10m에서 뛰어내린다? 뭐 많이 다치죠.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100m에서 뛰어내린다. 그거 뭐 100% 사망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에너지, 포텐셜 함수는 100V.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나라 100V였어요. 100V면 사람 손으로 만지면 찌릿찌릿해서 아파요. 우리 가정에 220V 들어오죠. 220V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걸 손으로 양쪽으로 해서 220V를 걸어주면 무지 아파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잘못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어요. 위험하죠. 300V, 400V 가면 그 위치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면 여러분들 사람 손으로 400V를 만지잖아. 그러면은 무지 아픈데 손을 뗄 수가 없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기에 감전돼서 400V면 필연적으로 다 대부분 사망해요. 400V면은 높이 함수로 생각하면 뭐 10m, 20m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위험한 포텐셜 함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포텐셜 함수가 V, X, Y, Z 이 3차원 공간 함수이다 이런 거예요. 공간 함수다. 그러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갔을 때 이 V가 dV만큼 바뀐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이 등고선에서는 A점과 B점으로 갔을 때 이 등고선은 높이가 같으니까 포텐셜이 같죠. 그때는 dV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면은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커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텐셜이 얼마나 바뀌냐 하는 것은 dV인데, 여러분들 편미분에서 수학에서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dx, 그러니까 x 방향으로 x만큼 갔다면, dx만큼 갔다면 그거의 편미분 값을 곱해주고, 플러스 또 y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을 더해주고,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g 방향으로의 또 편미분 값을 더해주는 것을, 이거 여러분들 수학에서 체인룰이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함수의 변화량, 3차원 함수의 변화량은 이 체인룰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라운드 x, 라운드 v 벡터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내적 dx, dy, dg 내적,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이 벡터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a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ay,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ac 벡터, 내적, dx의 ax 벡터, dy의 ay 벡터, dg의 ag 벡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각좌표계에서 길이, 미소 길이죠? 미소 길이 벡터, dl 벡터랑 같네요. dl 벡터랑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dl 벡터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로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g 벡터와 dl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g 벡터 그레디언트는 어떤 포텐셜 함수 v가 있으면 라운드 x, 라운드 v, a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ay,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 ag, 이렇게 된다.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그레디언트 벡터다. 그레디언트 벡터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요 위치에 따라서 x든 y든 g든 그 변동량이 크면 그레디언트는 크다. 같은 1cm를 움직였을 때 포텐셜 함수가 변화가 크면 일단 그레디언트는 큰 거죠. 그리고 그것은 x, y, g
이 방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외우라 이거죠. 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난 등산로를 택하겠다. 이렇게 택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주로 택해요? 이런 길을 택하죠.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 이제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위험하고 힘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도 돼.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그재그 해서 경사를 더 낮춰서 이렇게 등산을 해요. 일반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들은 경사가 작게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힘이 덜 드니까. 그렇지만 이 경로를 따라서 가든 A 경로를 따라서 가든 B 경로를 따라서 가든 C 경로를 따라서 가든 이 시작점의 높이가 같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리적인 상식으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면은 하는 일의 양은 같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같아요. 실제로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선적분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G 벡터를 이걸 보니까 아까 이 그레디언트 델 오퍼레이터로 쓰면 델 오퍼레이터의 V 이거랑 같죠? 델 오퍼레이터. 아까 델 오퍼레이터가 뭐였어요? 델 오퍼레이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벡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벡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ag 벡터의 v였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을 그냥 델 v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하고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는 그레디언트 V다 이렇게 읽어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 의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의 최대치를 볼까요? 자, 그레디언트의 최대값, 크기의 최대값. 그레디언트의 최대값은 G 벡터, DL 벡터, G 벡터, 그레디언트의 최대치를 한번 볼까요? DL분의 DV. 아까 이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의 DL 벡터가 아까 이 DV였단 말이에요. DV. 근데 이것은 G 벡터의 크기와 L의 크기와 그 사이가 코사인 시타가 될 텐데 여기서 DV의 최대값 맥시멈치는 언제가 나타나겠어요? G값, DL 값이 상수라면 시타가 0도일 때 최대값이 돼요. 그 말은 최대값은 GDL이 되는데 그때는 시타가 0도일 때 최대가 된다. 그 말은 G와 DL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된다. 즉 G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면 스케일러 함수 값이 가장 급하게 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등고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그레디언트 방향은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높이 함수가 최대로 빨리 변한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경사가 작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갈 때 최대로 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2차원 높이 함수에서는 이해하기 쉬워요. 3차원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 3차원 우리 공간상에서 지금 이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가야지 포텐셜이 제일 빨리 급하게 변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 이 방향으로 갈 때 포텐셜이 제일 급하게 변하더라.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그 값이 가장 급하게 변하는 방향이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도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에서 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좌표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구좌표계는 여기 델 오퍼레이터 아까 이제 외우는 요령 말했죠. 라운드 R은 라운드 V, AR 벡터. 시타일 때는 R 라운드 시타라겠죠. 라운드 V에 A 시타. 파이는 R 사인 시타가 붙었죠. R 사인 시타. 네. 라운드 5네. 라운드 V에 A 파이 벡터. 이렇게 됩니다. 원통좌표계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예를 들어서 스케일러 함수가 두 개가 더해져 있다 하는 것은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V, 그레디언트 U가 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VU 두 개의 스케일러 함수 곱이다 할 때는 그레디언트 V에다가 U 플러스 그레디언트 U에다가 V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어떤 함수 FG 두 개의 곱한 함수를 미분치하면 어떻게 돼요? F'G 플러스 FG 프라임 되죠. 뭐 이거랑 흡사하죠. 미분자로 보면 이 미분이고 그거랑 같은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U분의 V 두 개의 스케일러 함수의 비는 U 스퀘어분의 그 다음에 U 그레디언트 V 마이너스 V 그레디언트 U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G분의 F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 스퀘어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이거랑 합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V의 어떤 스케일러 함수의 n승이다. 그거의 그레디언트 하면 n V의 n-1의 그레디언트 V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죠. F의 n승의 미분치는 어떻게 돼요? n F의 n-1 미분 F 프라임 이거랑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그레디언트에 관한 오늘 이 강좌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개념이 좀 이해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하나만 해보죠.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제 3의 3번 하나만 해봅시다. 예제 3번에 A번 보면은 V는 2의 마이너스 G sin EX 코사인 하이퍼 Y 이런 스케일러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이거의 그레디언트 V를 구하라. 그러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에 자 그냥 바로 할까요? 자 X에 관한 미분을 하면 이거 있네요. sin EX 그럼 sin EX 미분하면 2 코사인 EX가 되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G에 코사인 EX 코사인 하이퍼 Y의 AX 벡터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관한 미분 이거 코사인 하이퍼 Y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 Y가 돼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G에 사인 EX 사인 하이퍼 Y의
AY 벡터 플러스 마지막으로 G에 관한 미분. G에 관한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G에 사인 EX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 Y에 A G 벡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나머지 B번, C번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인데 그 공식대로 연산하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스케일러의 그레디언트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벡터의 발산, 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이 연습 문제들은 전부 자습으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